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김기환입니다. 주제가 좀 딱딱해가지고 많이 안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긴장되네요. 듣다 발표 중간에도 저건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그때그때 얘기하셔도 상관없고, 좀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부분은 아마 끝까지 완주 못하고 중간에 좀 끝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 발표 끝나고 나서 좀 더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광학 이론을 했고,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했는데 리눅스에 좀 빠져 있다가 리눅스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어서 대학원 인턴을 시작한 게 아마 컴퓨테이션하고 좀 이렇게 아마 인연이 시작된 게 아닐까 싶고,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전자기파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나 그런 가속기 쪽의 일들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졸업을 하고 나서 기상청 관련된 회사에서 전지구의 대기를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부터 잠깐 하고 갈게요. 이게 개발자를 채용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국내에서 이렇게 대기 과학에 대해서 주변에 좀처럼 아시는 분도 없거니와 막상 들어오면 재밌는 분야이기도 해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좀 긴데요. 재단범의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인데, 정말 말 그대로 한국에서 만든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단이라는, 정말 이름 센스 없이 지어놨죠. 목표는 우리도 독자적인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해보자라고 설립을 했고, 지금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슈퍼컴퓨터에서 이렇게 전 지구의 대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예보관들이 참조해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영국 기상청에서 개발한 UM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고, 그 전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개발한 JMA인가? 하여튼 그런 모델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거를 개발해보자 그래서 2011년도에 시작했고 2019년까지 9년간 약 9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한 절반 정도 지났죠. 저희가 보기엔 상당히 순조롭게 잘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수치예보 모델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일기예보를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인공위성, 우리도 천리안 인공위성이라고 띄어져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기상 관련된 관측들을 하는데, 그 관측 값을 보고 예보관들이 일기예보 한다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봐도 관측하는 자료들을 다시 처리를 해서 메인은 슈퍼컴퓨터에 수치 예보를 하는 거예요. 전 지구의 대기를 초기장을 넣어서 10일 정도를 시뮬레이션 해 본 다음에 그걸 다시 분석을 해서 예보관들이 그걸 참고를 하는 거죠. 근데 현재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의 성능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기상 이런 시뮬레이션도 좀 어설펐는데 점점 더 정확도가 좋아지고 있고, 현재는 일기예보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관측 자료의 양가질이 약 30% 남짓, 수치예보 모델 성능이 40%, 예보관의 능력이 28%인데, 예보관도 사실은 이 수치예보 모델을 참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예보가 일기예보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자고 투자를 한 거고요. 수치예보 역사는 사실 굉장히 짧더라고요. 노르웨이의 과학자 비에르크 네스라는 과학자가 1904년에 이 대기의 운동 방정식을 처음으로 수식적으로 표현을 했고, 1922년에 영국 사람이 그거를 계산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 얘기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때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당 받는 수학자들, 대부분 여성 수학자들을 고용해서 손으로 다 미분 방정식을 푼 거죠. 물론 틀렸죠. 그게 맞을 리가 없죠. 돈 엄청 들였는데, 아마 이 사람이 무슨 백작 귀족인가 하여튼 돈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그랬었고, 이제 큰 전환점이 된 게 이 로스비라는 사람이 대기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한 대가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지구의 대기 방정식을 좀 더 어프로시메이션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규모로 줄였고, 이제 찬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들을 마련했고, 드디어 1950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애니악 그 프로그램 컴퓨터 있잖아요. 그 애니악으로 첫 수치해보에 성공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의 수치해보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형태고 아주 큰 규모의 이렇게 뭐 태평양에서의 태풍 정도를 모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하여튼 그 수치해보가 성공한 이후로 지금 한 50년 난집밖에 되진 않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활용된 건 한 20-3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치해보 모델의 구성 요소는 아주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관측 자료들, 이 관측 자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동그라미 친 세 개인데, 자료동화, 역학호, 물리모수화, 이 세 가지 종류가 수치해보 모델을 이루는 아주 근간이 돼요. 역학호는 말 그대로 가장 핵심 부분인데, 대기 현상의 지배 방정식을 풀어내는 겁니다. 대기 현상의 지배 방정식은 이렇게 벡터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동량 보정시, 여기 V는 바람에 대한 속도고요. 뭐 질량, 압력, 포리올리 코스, 뭐 온도,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대기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지배 방정식을 세웠고, 이 식은 유체 방정식하고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성질이 많다고 합니다. 식이 총, 이게 벡터 방정식이라서 총 7개고 변수도 7개여서 이건 이론적으로는 풀리는 방정식인데 막상 풀어보면 풀리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미분 방정식은 이제 손으로는 일반에는 존재하지 않고 수치적으로만 풀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풀려면 이제 격자 구조가 먼저 필요하죠. 근데 이런 구 형태에서 격자 구조가 제일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라고, 위경도 격자라고도 하죠. 이렇게 위도 방향, 경도 방향으로 만드는 건데, 이 격자를 지금 대부분의 현업 기관에서 다 쓰고 있어요. 우리 기상청도 이걸 쓰고 있고.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이 극지역에서 이 특이점 때문에 아주 고해상도로 가게 되면 모델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격자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구를 6개 마치 주사위를 바람을 푹 불어서 구 형태로 불려놓은 듯한, 그래서 6개 패널이 사각 형태로 붙어있는 그런 큐브드 스피어라는 격자를 쓰고 있고, 저희 지금 사업단에서는 얘를 디폴트 격자로 쓰고 있어요. 이걸 펼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하나하나가 이 꼭지점에만 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이런 격자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 빨간색 점 위에서 아까 수치적으로 그 대기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뭐 대기 방정식에서 쓰는 누메릭스도 다양한데, 저희는 스펙트럴 엘리먼트라는 방법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쓰고 있어요. 시간 미분은 런지쿠타라는 유명한 방법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 지구를 격자를 생성해서 그 격자 위에서 대기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역학호고,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대기는 다 결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대기는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격자 구조로 나누면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그거를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풀 수 있는 해상도는 지금 기상청에서 쓰고 있는 해상도는 약 40km예요. 전구를. 그러니까 격자에서 격자의 간격이 40km예요. 그럼 그 40km 안에서의 기상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는 역학 방정식만 풀어가지고는 대기 현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 과정이라고 또 하는데, 이게 하는 거는 그 격자 내에서 리졸브 되지 않는, 예를 들어 구름이 얼마나 생겼느니, 비는 얼마나 내렸느니, 또 태양 복사가 얼마나 들어왔고 반사됐고 땅이 흡수됐고, 또 산이 있을 때 바람이 얼마나 휘어져 갔고, 또 뭐 풀이 많아서 이제 그곳의 온도는 얼마인지, 뭐 이런 5만 가지 이런 기상에 관련된 현상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뭐 오존이 얼마나 흡수가 돼서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까지, 이게 다 아까 다이나믹 계산하고 나면 그 격자 내에서 이런 애들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비중이 클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동화가 있는데, 이런 모델이 불확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측 자료를 그냥 집어넣으면 모델이 100% 그냥 터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측 자료도 에러가 있고 모델도 에러가 있는데, 이 대기 방정식의 비선형성이 아주 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터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기예보의 성능을 높이는 아주 많은 노력은, 많은 관측 자료를 모델에 어떻게 잘 적합하게 잘 주물러서 집어넣을까, 이게 이제 자료 동화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역학호, 물리모수, 자료 동화가 일기예보, 수치예보 모델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카오스 이론이 있죠. 이게 이 대기 모델에서 나온 이론인데, 북경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날개짓 하는 게 뉴욕에서 태풍이 온다라는 이런 말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초기 상태는 아주 비슷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만으로 뒤에 가서는 아주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렌츠가 계산한 이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대기 역학 모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예측 성능 한계가 최대 2주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일기예보를 들을 때 2주는 뭐 고사하고 일주일만 지나도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가장 정확한 건 그날 아침에 듣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하고 있죠. 이제 앙상블 예측을 위해서 모델을 하나만 돌리지 않고 다양한 특성의 모델을 반복해서 여러 번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좀 확률이 더 높은 것들은 같은 성향으로 나오고, 확률이 낮은 애들은 이렇게 모델마다 패스가 다르게 나오죠. 이제 보통 이제 예보관들이 이런 경우를 보고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수치예보 모델의 가시화된 모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전지구 대기 모델인데 GOS라고 하고, 전구의 7km 격자 해상도, 이건 정말 엄청나게 조밀한 해상도로 한 건데 아마 이 이벤트를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잠깐 동영상을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위성에서 관측 자료를 찍은 게 아니라 아까 같은 대기 방정식과 뭐 물리모수 이거를 수치적으로 풀어서 계산된 구름량을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가시화한 겁니다. 전구에서. 이 중간에 보시면 우리나라 쪽으로 하반에 이렇게 태풍도 생기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옆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기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 높이가 굉장히 짧아요. 한 20km.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보면 아주 얇은 껍데기 안에서 대기 현상들이 주로 일어나는 거죠. 네. 지금 이 영상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 나사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렇게 가시화를 잘하는 것도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이 정도로 가시화하는 것도 굉장한 토픽이고, 그것도 관심이 많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발표 주제가 뭐였더라라고 좀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 자, 이제 파이썬 얘기 시작합니다. 모티베이션은 이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수치예보 모델, 저희 사업단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수치예보 모델 개발하는 곳은 온리 포트란만 쓰고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정말 온리. C도 쓰지 않아요. C++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온리 포트란만 쓰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레거시 코드도 많거니와
이분들은 정말 포트란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언어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어요. 네, 물론 어느 측면에서는 맞는데, 네, 약간 신앙 수준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모델이 막대한 계산 성능과 그게 맞먹는 전력 소모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기상청에서 쓰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오창에 있어요. 오창에 지금 3호기가 구축돼 있고 올해 말부터 4호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3호기에 예를 들면 코어가 4만 개가 있습니다. 그 2만 개씩 쪼개진 해온 해담이라고 하는 쌍둥이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백업 하나는 백업용으로 쓴다 그래서 여하튼 4만 개가 있는데 걔가 쓰고 있는 한 달 전기세가 2억이 넘어요. 전기세만이요. 그래서 1년에 전기세로 25억 정도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유지 비용이 만만하지 않죠. 지금 더 높은 계산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려고 할 때 전력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뭐 GPU라든지 MIC나 FPGA 같은 머신들을 자꾸 고려하는 이유가 더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을 내는 머신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건데 이런 대기 모델이야말로 이런 최신 하드웨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아주 좋은 주제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 걸 도입하는 게 아주 더뎌요. 현업 모델에서 GPU나 MIC 쓰는 것 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죠? 리서치 용도로는 만들고 있긴 하는데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포트란만 쓰고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 GPU 같으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쿠다를 쓰면 좀 쉬울 텐데 포트란용은 지금 PGI 그룹에서 만드는 오픈 ACC 이런 걸 써야 되고 그게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좀 더딥니다. 계산 성능을 얼마나 쓰느냐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델을 25kg 해상도 아까 나사에서 보여준 건 7kg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거죠. 25kg 해상도에 15초 간격으로 10일 동안 시뮬레이션 하려면 지금 기상청 3호기 머신에 5,400호를 한 번에 다 써서 6시간이 걸려요. 한 번 돌리는데. 근데 그걸 하루에 기본적으로 4번을 돌려야 되고 뭐 연구용으로 또 돌려야 되니까 이게 수만 개 코어를 그냥 우습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GPU나 MIC를 쓰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서 두세 배는 더 빨라질 텐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델이 굉장히 방대한 코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전체 코드 중에 계산량이 아주 집중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뭐 아주 다중 루프가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물론 좀 IO는 오래 걸리지만 그건 좀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이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파이썬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대기 모델은 파이썬으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출력이나 전처리, 후처리, 가시화, 유닛 테스트, 유지 보수 등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포트란보다. 그리고 계산이 집중된 이제 핫스팟 부분들만 이런 컴파일러 언어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제 머신마다 타겟 언어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CPU를 타겟으로 한다면 포트란이나 C를 쓸 수 있겠고 GPU를 쓴다면 엔비디아 쿠다나 오픈CL을 쓸 수 있고 인텔 마이크나 또 FPGA를 쓰려면 오픈CL을 쓰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컴파일러 언어들과 파이썬을 잘 쉽게 연동되도록 만들면 파이썬의 장점과 컴파일러 언어들의 장점, 그러니까 모델의 메인터넌스도 쉽고 모델의 성능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기대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의 이제 핵심은 이런 일들을 위한 좀 기초적인 작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파이썬의 장점들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간결하고 가독성이 높은 문법, 거의 뭐 슈도코드 수준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또 쉬운 디버깅,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MPI나 오픈MP를 디폴트로 써야 되는데 MPI 디버깅이 정신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 같아요. 진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병렬 디버깅이 정말 정신건강에 해로운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MPI 루틴들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훨씬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파이썬을 쓴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어요. 파이썬에서 MPI 프로그래밍이 정말 쉽다는 이유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표준 모듈들도 있고 공학 계산에 유용한 모듈들이 진짜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제가 새로 만들지 않아도 그냥 쓰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컴파일러 언어와의 쉬운 결합을 위한 툴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무엇보다 GPU나 MIC를 활용할 수 있는 쿠다나 오픈CL이 정말 심리스하게 쿠다랑 붙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다시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의 활용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죠. 파이썬에서 개발된 사이언스 툴이 정말 뭐 수백 가지는 될 겁니다. 몇 가지만 써봤는데 이게 제가 뭐 꽤 전에 한번 조사해 놓은 건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아마 뭐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면 혹시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을까 싶으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 예, 좋습니다. 이 과학계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넘파이랑 사이파이 두 개 모듈인데, 넘파이는 누메릭 파이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차원 배열들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루틴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해요. 이게 편하고, 또 C나 포트란을 결합할 수 있는 도구도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선형대수나 풀이의 변화, 뭐 랜덤 제너레이터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이 넘파이를 확장한 모듈이 사이파이라고 해서 뭐 통계나 최적화 문제, 또 수치 적분, 또 시그널 프로세싱, 이미지 프로세싱,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이런 모듈 패키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사이파이 예제를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거 온디 포화송 이퀘이션인데 이건 열 방정식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쇠막대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불로 달구면 얘가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가냐를 풀 때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런 2차 미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포스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사인으로 주어지니까 뭐 라이터를 켰다 껐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전체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 이그젝트 솔루션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풀어보고 싶은데요. 제일 흔하게 쓰는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를 써서 2차 미분을 쓰면 뭐 디테일한 설명은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되고 이걸 매트릭스로 보면 이렇게 중앙에 3개의 라인만 되는 트리 다이고널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AU는 B 해서 이 A의 역행렬을 구해서 B에 곱해주면 우리가 알고 싶은 해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 A의 역행렬이 쉽게 구해지지 않죠.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사이파이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넘파이를 써서 뭐 앞에 나온 숫자들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하죠. 오메가는 5.4 세컨드분의 1인가 되고 이렇고 펑션은 이렇고 이게 지금 칸이 없어서 그냥 이어서 썼는데 전체 이 1D 도메인 사이즈를 이렇게 하고 만든 다음에 이그젝트 솔루션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쓰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3다이고널 스파스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루틴이 사이파이에 들어있어요. 사이파이의 스파스에 스파스 다이아그스 이런 함수를 쓰면 이 매트리스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펑션을 만들고 푸는데 이 역행렬을 푸는 솔버도 들어있어요. 이게 SP 솔브죠. 스파스 솔브.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 나온 솔루션 U를 이그젝트 솔루션과 비교해서 그게 차이가 0이냐를 이제 체크하는 것까지 끝인데 이걸 이 코드 그대로 긁어다가 실행하면 이제 true로 끝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 간단한 미분 방정식 풀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이파이에 제공하는 리니어 알제브라 툴만 사용해도 그냥 쉽게 풀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모듈들 중에는 아예 이런 걸 그냥 사이파이 수준이 아니라 더 고수준에서 푸는 툴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구했던 해를 이제 파이썬의 매플라립이라는 아주 좋은 가시아 툴을 이용해서 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겹쳐져서 잘 안 보이지만 까만색은 이그젝트 솔루션이고 파란색은 수치적으로 푼 건데 이제 거의 뭐 오차없이 나오는 게 그냥 볼 수 있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넘파이를 사용해서 푸는 건데 그냥 간단한 예제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2000 파동 방정식을 가져왔어요. 제 전공이 광학이니까 저에게 적합한 무슨 파이썬 이렇게 하는 곳에 이게 웬 소린가라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식이 있구나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 2차 미분 방정식을 푼다. 이것도 앞에서 나온 파인아트 디퍼런스를 써서 이렇게 잘 쪼개면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맨 밑에 이런 형태로 수식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2차원 파동 방정식의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넘파이로 짜본 식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짜본 건데 그냥 앞에는 그냥 세팅이고요. 어레이 선언하고 맨 밑에가 이제 타임 스텝을 돌면서 앞에 나왔던 그 식을 반복해서 그냥 푸는 거예요. 이런 수식이나 누메릭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수업이래. 죄송합니다. 조교하던 버릇이 아직 남아가지고 수업이 아니고 발표 끝나고 이렇게 소회실 1번에서 뭐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타임 스텝을 돌고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데 이걸 이제 플라까지 집어넣어서 앞에 거는 그냥 계산만 한 거고 매플랫립을 이용해서 플라까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띡띡띡띡 시간 타임 스텝에 따라서 PNG로 그림이 저장되고 그 그림을 봐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운데다가 사인 형태의 펄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파동을 예를 들어 이렇게 잔잔한 물가 위에다가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면 그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걸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잘 됩니다. 이런 2차원 외부 방정식 파이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구현이 가능하죠. 이걸 베이스로 이제 이 계산에 집중된 부분을 C나 뭐 다른 걸로 이제 바꿔볼 생각이에요. 핫스팟은 이제 포트란 코드로 바꿔봅시다. 원래 핫스팟을 찾으려면 어제 아주 유용한 거 들으셨죠? 발표. 프로파일러 관련된 그런 거를 사용해서 찾는데 지금 코드는 너무 간단하게 핫스팟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프로파일링을 생략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포트란을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아니라 넘파이에서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F2파이라는 툴이 정말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앞에는 그냥 타임 루프 안에다 다 썼는데 그걸 이렇게 함수화로 만들어서 업데이트 콜라는 펑션으로 만들어서 걔를 그냥 콜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얘는 넘파이 어레이를 이용한 파이썬 코드인데 이 업데이트 코 얘를 이제 C로 포트란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 부분을 여기 지금 파이썬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포트란으로 쓴 겁니다. 거의 이건 이런 식의 과학 계산식들은 그냥 수식을 옮겨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걸 파이썬으로 쓰든 C로 쓰든 포트란으로 쓰든 사실 형태가 거의 변하지는 않아요. 이 앞부분은 그냥 뭐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고 실제 계산 부분은 여기인데 이거 지금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격자 구조를 넣고 이 옆에 거에서 이거 빼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라 뭐 이런 수준의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포트란 코드로 만들어 놓고 컴파일을 하는데 정말 간단해요. F2파이 하고 컴파일러 지정하고 이 최종 나올 이름 이게 이제 SO 파일이 파이썬 모듈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소스 코드 쓰고 이렇게만 치고 만들면 F2파이가 알아서 뭐 인터페이스 만들고 뭐 컴파일하고 뭐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파이썬 모듈을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썬 모듈의 이름이 ext_f90.so 인데 이 so 빼고 ext_f90이라는 모듈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 파이썬에 정의했던 업데이트 코어는 빼고 이 from을 임포트 문을 써서 ext_f90 모듈에서 업데이트 코어 이 업데이트 코어는 파이썬에서 선언한 서브루틴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콜하고 밑에서는 그냥 얘가 파이썬에서 정의한 함수인지 포트란에 썼는지 모르고 그냥 쓸 수 있어요. 예. 지금 앞선 코드랑 얘랑 바뀐 거는 요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C보다 포트란이 더 간단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포트란은 귀찮은 게 그거예요.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를 쓰면 C 같은 경우에는 로우 메이저 오더를 따라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X, Y면 Y축을 따라서 정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트란은 칼럼 메이저라서 X축을 따라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짜증나게 하는 일인데, 저는 그래서 그냥 멀티 디멘전도 아니고 무조건 다 원디로 다 풀어서 쓰고는 있지만, 여하튼 포트란을 쓰려면 어레이를 선언할 때 오더라는 옵션을 줘서 얘는 포트란 오더로 써라, 뭐 이런 거를 좀 추가로 줘야 되긴 하는 귀찮음이 있지만, 그래도 포트란 코드를 파이썬하고 연동하는 게 F2 파이가 진짜 간단하게 해준다 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걸 C 코드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C 코드로는 사실 툴이 많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이선이라는 코드를 많이 쓰죠. 그러기도 하고, 또 스위그라는 툴도 있고, 뭐 파일X라는 툴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냥 파이썬에 제공하는 기본 C API를 썼고, 그런 이유는 로우 레벨의 C 코드를 컨트롤하고 싶은 게 가장 컸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은 그냥 간단한 예제지만 나중에 성능을 튜닝하려면 여기에 오픈MP도 넣고 벡토라이즈라든지 뭐 이런 튜닝을 C 코드 내에서 해야 되는데, 사이선이나 이런 데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C API를 써서 이런 코드 앞부분, 여기 사실 이 계산 부분은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앞뒤만 좀 붙여주는 건데, 얘는 거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저도 쓰고 있어요. 여기서 파이썬 오브젝트를 받아다가 그 오브젝트가 넘파이 어레이겠죠. 그 넘파이 어레이에서 데이터만을 뽑아낸 게 이제 C에서 쓰는 그 어레이라는 의미인데, 요런 단계만 거쳐주면 되고, 이 단계는 그냥 자동화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이 파이썬 이 모듈 이름은 ext_c로 해라 라는 것과, 이 모듈 안에 들어갈 펑션은 업데이트 코어다. 만약에 펑션이 여러 개라면 여기다가 그냥 나열해서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 컴파일은 이제 그냥 GCC를 써서 하면 됩니다. 왜냐 앞에 이제 이 API에 대한 include 헤더 파일만 추가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경로를 넣어주고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shared 오브젝트로 다시 만들어주면 이 파일이 저희가 파이썬에서 콜하는 그 모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퓨어 포트란 코드를 그대로 쓰는 게 가능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시 랩핑을 하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예제 코드에서 from ext_f90 임포트 그 썼던 그 부분만 ext_c로 바꿔주면 이제 C 코드로 짜여진 코드가 읽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이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궁금증이 들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면 그냥 pure C로 짜는 거랑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이제 맨 뒷부분에 그건 넣어놨는데 혹시 시간이 짧아서 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언급만 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C 그 루틴만을 콜하는 오버헤드는 사실상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런할 때랑 비교하면 제 경우에는 2% 미만이었어요. 전체 풀 코드가. 그러니까 사실 파이썬을 쓴 거 치고는 굉장히 코스트가 작은 거죠. 여하튼 이게 이제 포트란하고 C로 바꾼 거였고, 이제 쿠다로 바꿔보겠습니다. 쿠다는 GPU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GPU는 이제 원래는 그래픽 출력을 위한 카드로 나왔다가 한 2000년대 중반에 여기에서 계산을 돌렸더니 무지 빠르더라라는 게 좀 알려지면서 각광받게 됐죠. 지금 아예 계산 전용 GPU도 나오고 있고요. 뭐 GPU랑 CPU랑 구조가 좀 이렇게 다른데, 뭐 간단하게는 GPU는 캐시나 컨트롤 부분을 최소화하고 라지 계산하는 부분만 드립다 많이 할당을 했기 때문에 계산량이 좀 많은 측면이 있고, 또 메모리 밴드위스를 우리는 DDR3를 쓰지만 얘네들은 GDDR5라는 좀 더 고속의 메모리를 써서 성능이 빠른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활용하면 성능이 빨라지는데, 근데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MIC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고, 데이터 병렬 연산이라는 좀 범주의 연산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데이터는 많은데 거기에 동일한 연산을 취하는 거. 뭐 예를 들자면 네, 10원밖에 안 남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쿠다나 오픈CL은 안드레아스 캔클러라고 국적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계신 수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툴을 만들어놨어요. 이분이 파이콘에서 이거를 몇 년 전에 발표했을 때 그 전원에게 기립박수를 받으셨어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이게 쿠다나 오픈CL을 C레벨에서 하면 상당히 디버깅하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단순 래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쿠다나 오픈CL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러를 다 파이썬의 AI 처리로 다 래핑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디버깅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JIT를 써서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파이썬만 돌리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컴파일하고 모듈 만들고 링킹하고 이렇게 되죠. 아까 그 업데이트 코어라는 부분은 이제 쿠다 코드로 만든 건데, 뭐 이 쿠다라는 이 하드웨어 특성상 코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여기에 포루프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은 지금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쿠다 커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 본체, 아까 포트란이나 C 같은 경우에는 CPU만 쓰니까 이 함수 부분만 수정하고 메인 코드는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쿠다나 오픈CL 같은 경우에는 메인 부분을 좀 건드려줘야 돼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때문인데, GPU는 그냥 카드 형식으로 꽂기 때문에 호스트 메모리, 우리가 보통 쓰는 CPU 메모리 따로 있고 GPU 메모리가 따로 있어서 얼로케이션을 따로 해줘야 돼요. 여기 부분 써진 C 언더바 GPU라고 써진 게 GPU 쪽에 얼로케이션을 따로 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쿠다 이제 장치를 뭐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냐면,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 커널 있죠. 이건 그냥 C 코드, 확장된 C 코드 형식인데, 얘를 외부 함수로 ext 언더바 쿠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 놨으면 얘를 읽어들여서 써라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컴파일을 하고 거기에 선언된 이런 펑션들을 이제 파이썬 펑션을 이렇게 래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이썬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저 C 파일을 그냥 수정해도 이 파일만 그냥 런하면 되죠. 그리고 GPU를 선언하려면 뭐 스레드 개수는 몇 개 쓸 거냐, 그게 이제 블락 사이즈는 몇 개냐, 뭐 그리드 사이즈는 몇 개냐, 이런 걸 또 지정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여하튼 그런다 치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전체 구조는 비슷한데 얼로케이션을 새로 해주는 부분하고 이 모듈 컴파일하는 부분, 또 이렇게 엑시큐션 하는 부분에 약간 추가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들어가서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알고 나면 어렵진 않고, 무엇보다 얘를 C로 그냥 퓨어 C로 짜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훨씬 간단하고 디버깅이 쉽다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하면 만약에 머신에 GPU가 달려있다면 그냥 GPU를 사용해서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픈CL도 유사하게 되는데, 오픈CL은 쿠다도 되고 CPU도 되고 GPU도 되고 MIC도 되고 FPGA도 되고 다 돼요. 그러면 딴 거 쓸 게 아니라 오픈CL만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들마다 오픈CL을 어디까지 지원하느냐가 좀 다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열심히 지원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안 하고, 인텔은 열심히 하고 있고 AMD도 하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인텔은 자사 컴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게까지 튜닝을 어디까지 해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CPU에서는 그냥 C나 포트란 쓰면 되고, MIC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 펜티엄 코어급의 얘가 6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얘를 포트란이나 C에서 컨트롤하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귀찮아요. 또 벡터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런 벡터 유닛 최적화 같은 것도 고려하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그냥 오픈CL이 더 낫다라는 거고, MIC 같은 경우에 오픈CL로 하는데 이건 오픈CL용 이제 또 커널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C의 확장판이고, 좀 들여다보면 아까 쿠다 썼던 거랑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이게 제 경험으로는 C 코드를 하나 만들고 놓으면 그걸 약간 변형해서 쿠다 코드로 만들고 약간 변형해서 오픈CL 만들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른 메인 함수 부분 건드리는 게 까다로운데 걔는 파이썬에서 쉽게 처리하니까. 그래서 또 메인 함수도 약간 바꾸는데 똑같습니다. 어레이를 다시 선언해 주는 거,
또 장치 초기화하는 거, 또 그런 아까 그 커널 컴파일하는 거, 뭐 스레드 사이즈 지정하는 거, 이거 문법에 맞게 다시 바꿔주면 되고, 개념이 좀 잡히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 생각은 들어요. 오, 다행히 끝까지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포트란 C, 쿠다, 오픈CL을 보여드렸는데, 핵심은 그거죠. 메인 코드는 크게 수정하지 않고 커널만 걔네들을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직접 짜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계산이 집중된 부분만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중첩 루프인 부분들이고, 걔네들은 형태가 좀 간단해 가지고 이렇게 C나 쿠다로 바꾸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성능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아까는 그냥 2D 파동이었고 지금은 3차원의 전자기 벡터 방정식을 풀어서 실행 시간을 비교해 봤는데, 뭐 실험은 이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빛의 이중 슬릿 투과 실험. 그렇게 해서 여기다 슬릿을 여기다 두고, 그리고 쿠다인 경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쿠다 동작 방식 장치가 그 아까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GPU에다 던져가지고 계산이 다 끝나면 다시 리턴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는 오버헤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파이 쿠다를 쓰냐 그냥 쿠다 C를 쓰냐의 오버헤드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GPU를 쓰는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여기엔 넣지 않았지만 MIC 같은 경우에도 제가 테스트 해볼 때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물론 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전체 코드 내에서 얘네들의 비중이 얼마냐가 좀 중요하고, 만약 얘네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좀 더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C나 포트란 쿠다C, 오픈CL C를 쉽게 이건 좀 주관적인 거니까 제 생각보다는 쉽게 연동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많은 수치 모델인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물리 문제들을 푸는 건데, 이런 경우에 전체 메인 코드는 파이썬으로 쓰고 계산이 집중된 핫스팟들만 컴파일러 언어로 대체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계산 성능이 아주 중요한 이제 HPC 분야에서의 아주 규모가 큰, 아까 대기과학도 그런 거죠. 규모가 큰 과학계산 분야에서도 이제는 파이썬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앞으로 계획은 내년 파이콘 할 때는 저희 지금 사업단이 개발한 대기 모델을 지금 이걸로 좀 바꿔가지고 성능이 좀 나오는 거를 가져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